바다의 아들, 산타바바라의 기적. 좋아요.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내가 하룻밤을 같이 해주죠. 어차피 당신이 이길 일은 없겠지만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수영을 하겠다고요? 우리를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시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죠. 맞아요. 만약 당신이 나를 이긴다면 나도 하룻밤을 내줄게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비키니를 입은 6명의 백인, 미국 여대생들이 한 한국인 남학생을 둘러싸고 조롱 섞인 말을 내뱉고 있었다. 반도 국가라고 해봐야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한국 남자들이 수영을 잘한다고? 그냥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나 하시죠. 우리 UCSB 대표팀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밀다니 제정신인가요? 모욕적인 내기, 공개적인 도발, 그리고 민족적 자긍심이 걸린 수영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오만한 여학생들은 곧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하게 될 것이다. 바다 밑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주도 해녀의 아들 이자 바다의 아이, 한국 유학생 김민준의 충격적인 역전극이 지금 시작된다. 제1장, 도전장. 오후 3시, 태평양의 뜨거운 햇살 아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내 캠퍼스 포인트 해변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오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무리지어 휴식을 취하는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해양생물학 전공인 김민주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먼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20세인 그는 182cm의 건장한 체격과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지니고 있었다. 전형적인 운동선수처럼 체지방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였으며 양팔에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얻은 듯한 희미한 흉터들이 남아있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그는 다른 학생들처럼 떠들썩하게 장난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수평선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이 저기 봐. 또 그 한국인 유학생이야. 영어 소리가 들리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화려한 비키니를 입은 6명의 백인 여대생들이 마치 패션쇼를 하듯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선두에는 UCSB 수영부 주장인 21세 클라라가 있었다. 금발의 푸른 눈, 175cm의 큰 키와 훈련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가진 그녀는 단연 돋보였다. 빨간색 비키니는 그녀의 흰 피부를 더욱 강조했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오만함이 주변을 압도했다. 한국인들도 꽤 지독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클라라가 도발적인 말투로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민주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차분하게 그녀를 직시했다. 이때 수영부원인 에밀리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갈색 머리를 높게 묶고 초록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나도 들었어. 한국인들은 인내심이 강해서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공부만 한다며. 그런데 그게 정말 실력인지는 누가 알겠어? 클라라의 친구 소피아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검은색 비키니 차림의 그녀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피부를 뽐내며 말했다. 아시아인이 바다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캘리포니아는 서핑과 수영의 성지라고. 다른 친구 올리비아도 거들었다. 맞아. 당신 내 나라는 온통 콘크리트 빌딩 숲뿐 아니야? 해군 블루 색상의 수영복을 입은 그녀는 금발 머리와 잘 어울렸다. 부주장 한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우리 UCSB 팀은 차가운 태평양 바닷물에서 훈련해. 당신 내 아시아의 따뜻한 바다와는 차원이 다르지. 그녀의 회색 수영복은 날카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 마리가 나섰다. 유럽에서 훈련한 우리조차 한국인들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름뿐인 것 아닌가요? 하얀 비키니를 입은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 6명의 소녀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민준을 둥글게 애워쌌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만심과 경멸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뭐야? 클라라가 또 누굴 괴롭히는 거야? 저 한국인 남자애 불쌍하다. 웅성거림은 커졌고 순식간에 30여 명의 구경꾼이 몰렸다.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촬영 준비를 마쳤다. 재미있는 제안 하나 할게요. 클라라가 한 걸음 다가서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와 민준의 거리가 한 걸음 정도로 가까워지자 바닷바람을 타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수영 대결 어때요? 당신과 나 사이에.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있을 때는 몰랐지만 일어서자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이 드러났다. 그는 클라라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운동복 아래로 드러난 근육은 숨길 수 없는 위압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불필요한 일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 겁나나요? 클라라가 비웃었다. 아니면 질게 뻔해서 못하겠나? 무의미한 경기라면 내가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지. 클라라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을 취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이기면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주죠. 해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파도 소리만이 그 고요를 깼다. 그러다 곧바로 환호성과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 오, 클라라, 진심이야. 저 한국 녀석, 개탔네. 민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턱 근육이 꽉 조여지는 것이 보였다. 어차피 당신은 못 이길 테니까 상관없어요. 클라라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한국 유학생 주제에 우리 UCSB 대표팀 스타를 이기겠다고? 웃기지 마세요. 난 고등학교 때 주 대표로 전국 대회까지 나갔던 몸이라고요. 한나가 팔짱을 끼며 맞장구를 쳤다. 맞아. 만약 당신이 클라라를 이기면 나도 하룻밤을 줄게. 어차피 확률은 제로니까 마음껏 내기해도 좋다고. 나도. 마리가 손을 들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프랑스 여자가 얼마나 달콤한지 당신은 평생 모를 거야. 재밌네. 나도 걸지. 올리비아가 끼어들었다. 한국 남자가 미국 여자를 이기는 꿈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에밀리와 소피아도 차례로 같은 말을 내뱉었다. 우리도 걸게. 어차피 당신이 질 테니까. 이건 아주 안전한 도박이지. 6명의 소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해변에 울려 퍼졌고 주변 학생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담기 바빴다. 플래시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녹화 중임을 알리는 붉은 점이 깜빡였다. 이거 대박인데? 틱톡에 올려야지. 제목은 한국 유학생과 미국 소녀 6명의 충격적인 내기라고 하면 되겠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바다를 보며 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민족의 자존심이 시험대에 올랐. 한국인으로서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거절하면 당신이 겁쟁이라는 소문이 금방 퍼질 텐데. 클라라가 민준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벌써 다들 찍고 있잖아. 도망가는 한국 유학생.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릴 거야. 당신 내 나라까지 소문이 나겠지. 민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50여 명의 학생이 모여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미국 학생들은 이미 돈을 걸기 시작했다. 난 클라라에게 $100 건다. 난 $200. 당연히 클라라지. 저 한국 녀석한테 거는 미친놈이 있겠어? 배당률 100배는 되겠는데.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에 고향 제주도의 거친 파도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해녀였던 어머니와 함께 물질을 배우던 기억, 폭풍 우치는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 행동으로 증명하면 그만이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클라라의 눈이 빛났다. 먹잇감이 미끼를 문 것이다. 오, 뭔가요? 이긴 사람은 진 사람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는다. 클라라가 코웃음을 쳤다. 사과? 고작 그거예요? 좋아, 받아들이죠.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까. 당신이 무릎을 꿇고 한국인은 별거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아주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민준이 덧붙였다. 경기는 2번 합니다. 한 번은 학교 수영장에서,
그리고 한 번은 여기 바다에서. 클라라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두 번이죠? 수영장과 바다? 진정한 실력을 보려면 두 환경 모두에서 겨뤄봐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클라라는 잠시 그의 깊은 검은 눈을 쏘아보았지만 이내 상관없다는 듯 대답했다. 좋아요. 두 번 다 이겨주면 되죠? 쉽네요. 제2장 뜻밖의 격돌. 다음날 오전 9시 학교 레크리에이션 센터의 수영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500석 규모의 관람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무리 지어 앉아 각자의 언어로 떠드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천장의 형광등, 빛이 일렁이는 물결에 반사되었고 공간은 독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찼다. 배팅 마감 5분 전 누군가 소리쳤다. 비공식적인 도박판이 벌어졌다. 한 학생이 노트북을 펴고 스프레드시트에 배팅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다. 현재 배당률 클라라 1.5배, 김민준 20배, 20배나 된다고? 10달러 걸면 200달러 받는 거네. 그래도 지는 쪽에 돈을 버릴 수는 없지. 관중석 한쪽에는 6명의 소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오늘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언제든 수영복으로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클라라,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마. 저 친구 불쌍하잖아. 맞아, 한 바퀴 정도는 봐줘도 된다고. 농담 마. 완전히 꺾어놔야 다시는 우릴 우습게 보지 못하지. 클라라는 이미 전문 경기용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빨간 줄무늬가 들어간 검은색 전신 수영복이었다. 근육을 압박하고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고가의 제품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몸을 풀며 근육을 예열했다. 대학 와서 이렇게 진지하게 수영하는 건 오랜만이네. 클라라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100m 자유형 기록은 54초대. 프로 선수는 아니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최정상급이었다. 반대편 탈의실에서 김민준이 걸어 나왔다. 그는 어제처럼 평범하고 단순한 검은색 수영복 팬츠 하나만 입고 있었다. 특별한 장비도 화려한 디자인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드러나자 관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몸 진짜 대박이다. 조각상 같아. 확실히 예술이긴 하네. 하지만 몸이 좋다고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지. 민준의 몸은 일반적인 수영 선수들과는 조금 달랐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근육이라기보다 실전에서 단련된 거칠고 단단한 근육질이었다. 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훈장 같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과거 거친 바다에서 보낸 혹독한 훈련의 흔적이었다. 그는 묵묵히 출발대 앞에 섰다.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저 조용히 수면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을 뿐이었다. 클라라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관중석에서 휘파람과 응원이 쏟아졌다. 클라라, 미국의 힘을 보여줘. 저 한국 녀석을 뭉개버려. 클라라는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이미 승리한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민준의 옆 레인에 섰다. 준비됐나요? 클라라가 영어로 물었다. 민준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내가 얼마나 빠른지 똑똑히 보여주지. 캐나다 출신의 학생이 심판을 맡아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공식 경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0m 자유형입니다. 관중석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영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4번 레인, UCSB 주장, 클라라, 응원 소리가 터져 나왔다. 5번 레인,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민준, 몇몇 박수 소리만이 띄엄띄엄 들릴 뿐 대부분은 클라라를 응원했다. 선수, 출발대 위로 두 사람이 대 위에 올라섰다. 클라라는 교과서적인 완벽한 자세를 취했다. 상체를 숙이고 팔을 뒤로 뻗으며 무릎을 살짝 굽혔다. 반면 민준의 자세는 조금 독특했다. 그는 마치 깊은 바다로 자명하려는 듯 몸을 더 낮게 웅크렸다. 차렷, 심판이 호각을 입에 물었다. 수영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모든 시선이 두 선수에게 집중되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두 몸이 허공을 갈랐다. 클라라의 다이빙은 완벽했다. 그녀는 포물선을 그리며 최소한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입수했다. 각도, 타이밍, 모든 것이 정석이었다. 민준의 다이빙은 달랐다. 그는 마치 바다 밑바닥에서 무언가를 찾는 잠수부처럼 더 멀리, 더 깊게 파고들었다. 아주 깊은 각도로 자명에 들어갔다. 관중들은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계산된 동작이었다. 수중 카메라가 두 사람의 모습을 비췄다. 클라라는 즉시 강력한 돌핀 킥을 시작했다. 그녀의 다리는 물고기 꼬리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수중 시범 지점에서 그녀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규정상 최대 자명 거리를 꽉 채운 것이었다. 클라라가 앞서가고 있었다. 25옴 지점에서 그녀는 몸 반마디 차이로 리드했다. 스스로 해설가를 자처한 학생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클라라의 기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팔은 정확한 각도로 물을 젓고 있고 3번의 스트로크마다 한 번씩 고개를 돌려 호흡하는 기술이 아주 깔끔합니다. 물거품이 거의 생기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수영을 좀 아는 이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의 영법은 매우 독특했다. 팔의 움직임은 최소화되어 있었지만 추진력은 엄청났다. 무엇보다 그의 몸은 물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돌고래가 헤엄치는 듯한 매끄러움이었다. 50임, 반환점. 클라라는 완벽한 플립턴을 선보였다. 벽에 가까워지자 몸을 앞으로 말아 회전한 뒤 양발로 벽을 강하게 차며 가속했다. 수중에서 다시 돌핀 킥을 시도했다. 그런데 민준의 턴 동작이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벽에 닿기 직전 그는 몸을 거의 180도 회전시켰다. 일반적인 턴보다 훨씬 깊게 자명했다. 그리고 벽을 차고 나간 뒤 그는 수중에서 훨씬 오래 머물렀다. 뭐야? 실수인가? 너무 오래 자명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민준은 수중에서 놀라운 속도를 내고 있었다. 물의 저항이 적은 깊은 곳에서 강력한 킥을 이어가더니 70m 지점에 이르러서야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세상에 거리가 좁혀지고 있어. 그렇다. 클라라와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클라라도 그것을 느꼈다. 옆 레인에서 밀려오는 물살의 진동으로 상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뭐지? 어떻게 따라잡은 거야? 당황한 클라라는 스트로크 속도를 높였다. 호흡 주기도 짧아졌고 팔 젓는 횟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리는 계속해서 좁혀졌다. 80m 지점, 두 선수는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봐, 김민준이 따라잡았어. 믿을 수 없어. 클라라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마지막 20m을 위해 남은 힘을 쥐어짜내며 미친 듯이 팔을 휘둘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준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지금까지 힘을 아껴온 것처럼 그는 폭발적인 스퍼트를 냈다. 그의 몸은 마치 수면 위를 날아가는 듯한 속도로 전진했다. 90m 지점, 민준이 앞서 나갔다. 반팔 차이였지만 명백한 리드였다. 95m, 격차는 더 벌어졌다. 클라라는 절망적으로 따라붙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터치패드에 두 사람의 손이 거의 동시에 닿았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접전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결과가 떴다. 1위. 김민준 52점 37초. 2위. 클라라 52점 91초. 0.54초 차이.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명백한 승리였다. 수영장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클라라는 수경을 벗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전광판을 응시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준은 조용히 물 밖으로 올라왔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고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끝낸 것처럼 평온했다. 잠깐만요. 에밀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그냥 운이에요. 다시 해야 해요. 클라라가 실수를 한 거라고요. 다른 소녀들도 동조했다. 한나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다. 맞아. 첫 번째 판은 몸풀기였을 뿐이야.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클라라가 너무 방심했어. 이번엔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 거야. 클라라는 물을 차며 밖으로 나왔다.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금발 머리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몰아쉬는 숨을 참으며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냥 운이었을 뿐이에요. 다음은 200m예요. 장거리라야 진짜 실력이 드러나죠. 민준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관중석이 다시 들썩였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민준에게 베팅하기 시작했다. 어이, 나 민준한테 $50 건다. 나도. 아까 봤지? 저 녀석 진짜 실력자야. 아니야, 단거리는 운일 수도 있어. 장거리는 클라라가 이길걸. 10분간의 휴식 시간 동안 클라라는 의자에 앉아 스포츠 음료를 마시며 전략을 가다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분명 내가 앞서고 있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지? 설마 처음부터 힘을 아낀 건가? 클라라는 민준을 곁눈질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 가만히 있었다. 고른 가슴에 오르내림, 평온한 표정. 그 여유로운 모습이 더욱 화가 났다. 클라라는 이를 악물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영에서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었다. 주대표로 전국 대회까지 나갔고 UCSB에 입학해서도 실력으로 주장을 맡았다. 그런데 이름 없는 아시아인 유학생에게 패하다니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두 번째, 경기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클라라는 벌떡 일어났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장난기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남았다. 200m, 자유형. 두 사람은 다시 출발대 앞에 섰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클라라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고 민주는 여전히 담담한 모습으로 시작을 기다렸다. 신호와 함께 클라라는 미친 듯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다. 단거리 경주 같은 속도로 물을 갈랐고 그녀의 팔은 마치 회전 날개처럼 돌아갔다. 클라라가 독주했다. 52m 지점에서 그녀는 이미 몸 한마디 이상 차이를 벌렸다. 압도적이었다. 클라라는 분노를 에너지로 승화시켜 광적으로 헤엄쳤다. 100m 지점 첫 번째 턴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초반 100m를 오버페이스한 대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팔은 무거워졌다. 반면 민주는 처음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120m 지점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클라라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스트로크는 흐트러졌고 호흡 주기도 불규칙해졌다. 젠장,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클라라는 절망했다. 평소 200m는 그녀에게 쉬운 거리였지만 초반에 너무 쏟아부은 탓에 젖산이 쌓여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마지막 반환점, 두 사람의 격차는 완전히 좁혀졌다. 아니, 오히려 민준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영법은 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170m 지점, 민준이 명백하게 리드했다. 클라라는 필사적으로 따라붙으려 했지만 체력이 바닥났다. 팔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 30m, 관중석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번에는 격차가 훨씬 뚜렷했다. 민주는 거의 반바퀴 차이로 앞서가고 있었다. 믿을 수 없어. 클라라가 지고 있어. 저 한국인 남자 진짜 대단하다. 민준이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번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완승이었다. 김민준 1분 58.2초, 클라라 2분 3.4, 5초 이상의 차이. 압도적인 승리였다. 클라라는 벽에 매달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수경 너머로 눈물이 고였다. 분하기도 했지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왜 전혀 지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주는 유유히 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호흡이 약간 가빠졌지만 금방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머리를 닦으며 클라라를 바라보았다. 내일은 바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클라라는 벌떡 일어났다.
바닥에 물이 튀었다. 좋아요. 바다는 다를 거예요. 파도가 있고 조류가 있죠. 수영장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민주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바다는 수영장과는 다르니까요. 그 미소는 왠지 모르게 불길해 보였지만 클라라는 이를 꽉 깨물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UCSB의 자존심, 백인 여대생으로서의 자존심, 모든 것이 위태로웠다. 내일은 절대 지지 않아. 모든 것을 걸고 이길 거야. 클라라는 씩씩거리며 탈의실로 향했고 다른 소녀들이 황급히 뒤를 따랐. 클라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진 거지? 저 녀석 분명히 뭔가 있어. 저 영법은 정상이 아니야. 관중석은 아수라장이었다. 배팅에 이긴 자들은 환호했고 진 자들은 울상이었다. 예스, $50가 0달러가 됐어. 젠장, $500 날렸네. 내일 바다 경기 때 올인해야겠어. 그날 오후 캠퍼스 전체가 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한국인 유학생이 클라라를 2번 연속 이겼다는 소식은 폭탄처럼 퍼져나갔다. 식당, 도서관, 기숙사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이야기를 했다. 들었어? 클라라가 2판 다 완패했대. 말도 안 돼. 내일 바다 시합은 절대 놓칠 수 없어. 그날 밤 소녀들의 기숙사 방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클라라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은 걱정스럽게 주위에 앉아 있었다. 클라라, 진정해. 내일이 진짜 승부야. 에밀리가 위로했지만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앞서야 해. 영법도, 속도도 내가 다 갖췄는데 왜 지는 거지? 한나가 노트북을 폈다. 내가 영상을 분석해봤어. 민준의 영법은 아주 특수해.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높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어.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야. 그게 가능해? 소피아가 물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렇게 하려면 엄청난 경험이 필요해. 마치 평생을 물속에서 산 사람처럼 말이야. 클라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바다는 내 구역이야. 산타바바라 해변에서 자랐고 하와이 전지훈련도 다녀왔어. 파도를 읽는 법, 조류에 대응하는 법, 난 다 익혔다고.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내일도 지면 어떡하지?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그 가능성을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 6명의 내기, 그 치욕적인 조건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의 말문이 막혔다. 그럴 일은 없어.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져. 죽어도 안 진다고. 그 시간 김민주는 혼자 캠퍼스 포인트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개의치 않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민준아, 바다는 무서운 게 아니란다. 네가 바다를 존중하면 바다도 널 받아준단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제주도 해녀였던 어머니는 민준에게 바다를 집처럼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 제3장, 대양의 부름. 다음날 오전 10시, 해변은 전날보다 훨씬 더 붐볐다. 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고 심지어 학교 총장까지 구경하러 올 정도로 이 대결은 유명해져 있었다. 임시 관람석이 설치되었고 몇 대의 드론이 공중을 비행하며 촬영 준비를 마쳤다. 오늘 파도 높이 1.5 북서풍 풍속 오노트입니다.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현황을 중 알렸. 바다는 평온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속파도가 치고 있었다. 베테랑 수영 선수들에게는 변별력을 주기에 충분한 변수였다. 배팅 마감 시간. 총 배팅 금액은 이미 $50,000를 넘어섰다.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다. 이제 고학번 학생들까지 공공연하게 참여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민준에게 거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어제의 2번의 승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클라라가 먼저 해변에 나타났다. 오늘은 상어 피부를 모방해 물의 저항을 극한으로 줄여주는 최신 소재의 검은색 전신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바다를 주시하며 파도의 패턴을 읽었다.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조류가 있네. 중간에 옆으로 밀리겠어. 처음부터 각도를 틀어서 가야 해. 클라라는 전문가답게
분석했다. 그녀는 확실히 바다 수영의 전문가였. 하와이에서의 혹독한 훈련은 헛된 것이 아니었. 민준도 해변의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단순한 검은색 수영복 팬츠 차림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모습은 어딘가 달랐다. 눈빛은 더 깊어졌고 바다를 바라보는 표정에는 그리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파도를 느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빠져나갔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짠 기운 섞인 공기가 폐부에 가득 찼다. 코스는 여기서 저기 붉은 부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왕복 2km입니다. 심판이 큰 소리로 설명했다. 1km 떨어진 곳에 커다란 빨간 부표가 떠 있었다. 파도에 일렁이는 부표는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 중간에 위험을 느끼면 즉시 손을 들어 신호하세요. 구조 보트가 대기 중입니다. 코스 주변에는 4대의 구조 보트가 배치되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 해양 구조대원들도 해변에서 대기 중이었다. 두 선수가 출발선에 섰다. 클라라와 민준이 나란히 섰다. 클라라는 팔을 휘두르며 몸을 풀었고 민준은 묵묵히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어제는 졌다는 거 인정해요. 클라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 하지만 바다는 달라요. 여긴 경험이 곧 실력이죠. 난 이 태평양에서 수백 번은 헤엄쳤거든요. 민준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심판이 신호총을 들었다. 해변은 정적에 휩싸였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탕, 총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파도를 향해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전신을 휘감았다. 수영장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고 파도가 몸을 뒤흔들었다. 클라라가 먼저 치고 나갔다. 그녀는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큰 파도가 오면 아래로 자명해 통과하고 작은 파도는 그대로 넘어갔다. 확실히 경험자의 숙련된 솜씨였다. 100m 지점에서 클라라가 앞서갔다. 격차는 이미 10임 이상이었다. 역시 클라라입니다. 바다에서 드디어 서력전을 펼치나요? 해설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관중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던 이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민준의 영법은 매우 독특했다. 그는 파도와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파도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파도가 밀어줄 때는 그 힘을 이용해 전진했고 파도가 빠질 때는 몸을 낮춰 저항을 줄였다. 300m 지점. 예상대로 북서쪽에서 조류가 시작되었다. 옆에서 밀려드는 물살이 방향을 방해했다. 클라라는 미리 계산한 대로 각도를 조절했지만 조류는 생각보다 강했다. 젠장, 왜 이렇게 세지? 클라라는 스트로크를 더 강하게 하며 조류를 거슬러 정면으로 나아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체력 소모가 극심해졌다. 파도도 불규칙하게 쳐서 호흡이 흐트러졌고 몇 번이나 짠물을 들이켜며 기침을 했다. 반면 민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 그는 조류를 거스르지 않고 대각선으로 헤엄쳤다. 겉보기에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는 조류의 힘을 타고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다. 500m 지점. 두 사람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지기 시작했다. 클라라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파도와 조류와 싸우느라 이미 체력을 너무 많이 소진한 것이었다. 반면 민주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물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긴박해졌다. 관중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민준이 따라잡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마치 파도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아. 700m 지점. 클라라는 옆을 곁눈질했다. 민준이 불과 옴거리까지 쫓아와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분명 바다 수영은 자신의 주 전공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따라잡힐 수 있단 말인가. 안 돼. 이번에도 질 수는 없어. 클라라는 속도를 높이려 애썼지만 체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팔은 무거웠고 다리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게다가 짠물을 계속 들이켠 탓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900m 지점.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아니, 오히려 민준이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여유로웠다. 마치 제주도 앞바다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김민준이 역전했습니다. 관중들은 경악했다. 특히 소녀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클라라, 힘내, 포기하지 마. 빨간 부표 반환점, 두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민주는 부표를 잡고 효율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반면 클라라는 한참 뒤처져 턴을 시도했다. 체력이 떨어지니 판단력도 흐려졌고 방향 감각도 무뎌졌다. 복귀 구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앞에서 정면으로 불어오는 조류, 더욱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클라라는 사력을 다해 팔을 저었지만 이미 한계였다. 호흡은 가빠지고 시야는 흐릿해졌다. 팔다리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300금이 지점. 갑자기 클라라의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났다. 차가운 바닷물과 무리한 운동이 근육을 경직시킨 것이었다. 비명과 함께 클라라의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중심을 잃었다. 팔만으로는 몸을 띄울 수 없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죽는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 클라라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지만 몸은 계속 잠겼다. 짠물이 폐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극심한 고통과 함께 공포가 밀려왔다. 해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클라라가 빠졌어. 구조보트, 빨리. 구조보트가 황급히 출발했지만 거리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뒤를 돌아봤다. 결승선을 향해 가던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기술을 돌려 클라라에게로 헤엄쳐 갔다. 승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민준은 엄청난 속도로 클라라에게 접근했다. 수면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녀를 발견하고 즉시 잠수했다. 물속에서 클라라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바로 그때 강력한 팔이 그녀를 낚아챘다. 민주는 클라라의 턱을 받치고 가슴을 한 팔로 감싼 뒤 강력한 킥으로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쿨럭쿨럭. 수면 위로 올라오자마자 클라라는 거친 기침을 내뱉었다. 의식은 남아 있었지만 스스로 몸을 가눌 힘이 없었다. 진정하세요. 몸에 힘을 빼요. 민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능숙하게 클라라를 옆으로 눕히고 구조법을 이용해 해변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을 부축한 채였지만 그의 움직임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다. 민주는 클라라를 꽉 껴안고 무틀 향해 나아갔다. 파도가 덮쳐왔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했다. 괜찮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민준이 클라라의 귓가에 말했다. 클라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짠물을 토해내며 기침을 했고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민준의 품에 안겨있는 것만으로도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해변은 아수라장이었다. 수백 명의 학생이 일제히 일어서서 바다를 주시했다. 민준이 클라라를 구하고 있어. 승리를 포기하고 사람을 구하러 갔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다. 구조보트가 다가왔다. 구조대원들이 손을 뻗었다. 이쪽으로 넘기세요.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끝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클라라를 놓지 않았다. 파도를 타고 해변 근처까지 빠르게 접근한 그는 수심이 얕아지자 구조대원들이 달려왔다. 민주는 클라라를 조심스럽게 모래사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호흡은 한결 안정되어 보였다. 맥박 체크, 산소 호흡기 준비. 구조대원들이 긴급처치를 시작했다. 민주는 한 걸음 물러나 섰다. 검은 수영복 팬츠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이제야 피로가 몰려오는 듯했다. 클라라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푸른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절 구한 거죠? 목소리는 쉬었지만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민준은 무릎을 굽혀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 목숨이 먼저죠. 그 순간 해변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구경하러 왔던 총장이었다. 이어 교수들, 학생들, 순으로 박수가 이어졌다. 순식간에 해변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브라보, 진정한 영웅이다. 감동적이야. 클라라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구조대원들이 말렸다.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학교 양호실로 옮기겠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클라라는 민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진심 어린 걱정만이 있었을 뿐 승리자의 거만함이나 우월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른 소녀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클라라, 괜찮아. 에밀리가 민준을 돌아보며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이길 수 있었잖아요.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민준이 일어서며 다시 한번 말했다. 우리 고향에서는 동료를 버리지 말라고 배웁니다. 경쟁자라도 우린 모두 사람이니까요. 한나가 나섰다. 하지만 그 내기는 취소하는 걸로 하죠.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애초에 그런 내기를 제안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소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이다. 자신들의 편견과 오만함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소피아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마리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한국인에 대해 그리고 당신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는 정말 졌어요. 완전히 진심으로요. 제사장, 진심 어린 사과. 그날 오후 학교 양호실, 클라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다음 날까지는 휴식이 필요했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비치고 멀리 바다가 보였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김민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좀 어때요? 클라라가 몸을 일으켰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민준은 탁자 위에 꽃다발을 내려놓아 학교 뒤 언덕에서 꺾어온 소박한 야생화였다. 병문안 오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결례인 것 같아서요. 클라라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거죠? 특히 바다에서 말이에요. 민준은 의자에 앉았다. 전 제주도라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해녀였고 아버지는 어부였죠. 전 걷기도 전에 수영부터 배웠습니다. 해녀의 아들이라고요? 클라라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한국의 해녀들이 장비 없이 수심 20임까지 잠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30임까지도 내려가셨죠. 민준이 미소 지었다. 7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얕은 바다에서 전복을 잡는 법부터 배웠죠. 클라라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당신에게 바다는 집 같은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든 파도가 높든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죠. 두려워하면 잡아먹히지만 존중하고 이해하면 바다는 당신을 받아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클라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기술과 재능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바다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민준은 겸손하게 답했다. 그저 바다 옆에 더 오래 있었을 뿐입니다. 클라라는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와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뭐 하는 겁니까? 민준이 당황해 일으키려 했지만 클라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신과 한국 유학생들 전체를 모욕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런 저급한 내기를 제안한 것도요. 모든 게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클라라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내일 아침 학생 광장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게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말을 이었다.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스포츠맨의 모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클라라를 일으켜 세웠다. 과거는 있죠. 이제부턴 친구로 지내면 됩니다. 바로 그때 양호실 문이 열리고 다른 소녀들이 들어왔다.
저마다 꽃과 선물을 들고 있었다. 클라라, 괜찮아. 그들은 민준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 클라라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민준은 손을 내저어 그들을 만류했다. 이제 됐습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밀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우리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나도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자신 없어요. 승부욕에 눈이 멀었을 거예요.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바다 위에서는 서로를 지켜주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혼자서는 아무도 바다를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다. 다음 날 오전 8시 학교 중앙광장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평소 같은 학교 공지 시간이었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져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무리지어 있었고 교수들도 앞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총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조회를 시작하기 전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수영부의 클라라 학생이 전교생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광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어제 바다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캠퍼스 전체에 퍼진 상태였다. 모두가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다. 클라라가 연단으로 걸어 올라왔다. 단정한 복장이었지만 얼굴에는 아직 창백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원고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이내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섰다. 하구 여러분, 클라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광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여러분도 어제 바다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아마 여러분은 모를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사흘 전 저와 제 친구 5명은 한국인 유학생 김민준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능력을 비웃었죠. 광장은 더욱 조용해졌다. 처음 듣는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저희가 치욕적인 내기를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승리하면 하룻밤을 같이 보내겠다는 학생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제안을 했습니다. 광장 여기저기서 한숨 섞인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저희의 오만함과 인종적 편견은 뿌리 깊었습니다. 백인의 우월함을 맹신하며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을 멸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스포츠에 취약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죠. 클라라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김민준 씨는 저희의 모욕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공정한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수영장에서도 바다에서도 제가 완패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서 있는 유학생 무리 쪽을 바라보았다. 어제 제가 바다에서 죽을 뻔했을 때 김민준 씨는 확실한 승리를 포기하고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저를 구하러 와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진정한 스포츠맨인지, 그리고 진짜 자존심이 무엇인지를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기술이나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이란 라이벌조차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유학생 무리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김민준 앞에 서서 허리를 깊게 숙였다. 김민준 씨, 그리고 모든 한국인 유학생 여러분, 클라라는 무릎을 꿇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뒤를 이어 다른 5명의 소녀도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6명의 백인 여대생이 한국인 유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준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일어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서로 같은 학교 친구로 마주합시다. 민준이 클라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클라라는 울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다른 소녀들도 일어섰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건네받았. 국적은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평화를 원하고 약자를 도우며 동료를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는 광장을 둘러보았다. 서로를 무시하고 경멸하기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우며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민준이 정중히 인사하자 클라라와 다른 소녀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총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훌륭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학 정신입니다. 이어 교수들, 직원들, 그리고 전교생이 박수를 보냈다. 순식간에 광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브라보! 감동적이다. 이것이 진짜 자존심이다. 박수는 한참 동안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편견과 오만이 무너지고 진정한 존중과 이해가 싹트는 순간이었다. 총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김민준 학생의 행동은 앞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적 귀감이 될 것입니다. 총장은 잠시 멈췄다 말했다. 학교 당국은 김민준 학생에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과 인류애를 보여준 공로로 특별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 조회가 끝난 후 민준은 해변을 거닐었다.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파도가 반짝였다. 민준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클라라와 친구들이었다. 이제 평상복 차림인 그들이 다가왔다. 함께 걸어도 될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7명은 나란히 해변을 걸었다. 정말 고마워요. 에밀리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가르친 건 없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저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이죠. 한나가 궁금한 듯 물었다. 한국인들은 모두 당신처럼 수영을 잘하나요? 아니요, 민주. 한나씨나. 전 특별한 경우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각자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예술에 소질 있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에 천재적인 사람도 있죠. 소피아가 말했다. 우리도 그래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린 그걸 뽐내기 위한 수단, 남을 무시하기 위한 도구로만 써왔던 것 같아요. 마리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알겠어요. 진짜 힘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거라는 걸요. 올리비아가 제안했다. 우리 앞으로 자주 국제 교류 행사를 열어요. 서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클라라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특히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요. 바다와 하나가 되는 법 말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배울 게 많을 겁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걷는 사이 해는 높이 떴고 파도는 여전히 해변을 적셨다.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 저, 민준 씨, 클라라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 내기 말이에요. 잊어버리세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애초에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약속 하나는 지키고 싶어요. 클라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무엇입니까? 당신을 평생 존경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기가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다른 소녀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진정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서 고마워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제주도 앞바다가 떠올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잘했다, 내 아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구나.